토플을 혼자 공부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피킹 1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하고 리스닝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읽고 계속 듣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면 그리고 단어를 찾아 외우면은 어느새 실력이 조금이나마 향상이 됩니다. 높은 점수는 아니더라도 만점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오르게 되죠. 분명히 어느 순간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과외나 또는 학원을 통해서 방법적인 부분을 접근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나마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플을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라이팅과 스피킹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피킹 1번 문제는 다른 영역보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뭐 샘플을 들어봐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듭니다. 1번이 다른 문제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1번이 다른 문제보다는 그렇게 어렵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스피킹 4번 문제 토플 바뀌고 나서 4번 문제는 썸머리 문제인데 그게 사실은 디테일 잘 말하고 하는 부분이 잘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짧은 준비 시간 15초 동안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길어 보이는 45초 동안 녹음을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좀 압박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펙트로 첫 문제를 잘 못했으니까 그 이후에 멘탈을 잡고 스피킹을 잘 마무리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여러분들은 이제 초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보다 좀 더 효과적인 연습 방법을 통해서 이제 1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은 1번 문제가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의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기본적인 포맷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토플이나 토플 ETS 들어가거나 또는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가 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겠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은 1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은 자신만의 생각을 말하는 문제라고 알고 계시는 것 이상으로 문제의 종류를 알면은 여러분들 답변을 짜는데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총 4가지 타입으로 이제 줄일 수 있는데요. 모든 4가지 타입이 다 나오는 건 아니죠. 시험 때마다 조금 자주 나오는 게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있습니다. 자, 가장 흔한 주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다시피 agree, disagree 문제입니다. 나오는 형식의 절반이 거의 이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은 당연히 문제 이렇게 나오죠.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나오고요. 또는 state whether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이거에 대해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문장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장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써 있죠. 그래서 문제는 뒤쪽에 제가 굵게 쳐진 부분이 문제고요. 이거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형식은 이제 우리가 paired choice라 부르는데 언뜻 보면은 agree disagree 문제랑 비슷하지만은 두 초이스가 언제나 반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오픈돼서 정말 2가지 선택지에서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문제가 물어보는 건 있죠. Do you prefer to study for the test in a group or to study alone?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할래, 혼자 할래? 이거는 뭐 2가지 초이스가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은 가끔은 2가지 초이스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 형식은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면요. 세 번째 형식은 오픈 퀘션을 보이지만은 주어진 상황에서 또는 이 선택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agree disagree랑 좀 비슷하죠. 근데 이 질문은 Do you think this is a good idea? 라고 물어든 질문이 뜬다면은 바로 이 형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고요. 바로 넘어가서 네 번째 형식은 정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은
제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만난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되는 형식입니다. 바로 어드밴티지하고 디스어밴티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문제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이유는 이 어드밴티지나 디스어밴티지라는 단어 뒤에 s가 붙는지 안 붙는지 보셔야 되고요. 또는 이 두 사이에 and와 or이 붙었는지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는 정말 꼬아서 낸다면은 어드밴티지를 소개해 준 다음에 디스어드밴티지를 말하시오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지금 문제를 보시면요. 자, some teachers prefer announcing their quizzes in advance. 미리 퀴즈를 발표를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는데요. While others prefer to give surprise quizzes. 서프라이즈 퀴즈를 좋아합니다. Talk about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surprise quizzes. 그래서 미리 말한 거 말고 서프라이즈 퀴즈의 어드밴티지와 디스어밴티지를 말하세요라고 했어요. 이제 S가 붙었죠,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기보다는 어드밴티지와 디스어밴티지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준비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은 템플릿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템플릿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건데요.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저도 이제 스피킹 템플릿 사용해서 가르치면은 학생들이 스피킹이 되게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았고 제 블로그에는 진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외워서 한번 해봐라고 했더니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단지 템플릿을 외워서 사용하다 보니까 내용과 주제가 완벽하게 맞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거죠. 자신도 조금 이제 그 어색함을 느꼈는지 내용의 흐름이 끊기고 선생님 이거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일단은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면 머릿속으로 더듬거리면서 찾는 수준을 훨씬 넘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템플릿이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저 이제 다음 말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이제 힌트를 주는 거예요. 큐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을 억지로 채우기 위해서 또는 내가 영어 만드는데 센텐스 메이킹하는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쓰신다면은 템플릿을 외울 시간에 다른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템플릿을 어떻게 사용해야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좀 이제 본론 들어왔는데요. 스피킹에서 답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다. 좀 여러분한테 조금 희망적인가요? 왜냐면은 이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유가 생각났는데 그 이유가 너무 유치하거나 또는 너무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스피킹에서 원하는 거는 뭔가 이거 들었을 때 채점자가 감탄사가 나올 만한 그런 답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유는 되게 간단하게 말하는 겁니다. 라이팅처럼 여러분들이 인디펜던트 타스크처럼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서 말하기보다는 주제를 보았을 때 바로 생각나는 이유를 생각하시는 편이 말하는 편이 되게 유리합니다. 우리가 주제를 보았을 때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 피곤해서 또 연습이 부족해서밖에 없습니다. 만약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내 답변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효한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말을 못하는 경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한 가지는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완벽하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저 영상 올리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그 주제는 Parents must limit their children watching the media. 그래서 제 학생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나십니까? 어, 부모님은 아이들이 미디어를 워칭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제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쉽습니다. 그 어그리 한다면은 어, 여러분들이 parents children 나왔으면은 연습 잘 됐으면 이제 책임감이란 게 떠오르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무슨 미디어가 자신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크고는 부모의 책임으로 미디어를 제한하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니까 아이들이 뭘 고를지 모르니까 반드시 제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disagree는 미디어는 a form of entertainment입니다. 뭐 즐기는 건데 부모님이 그 부분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좀 더 논리적인 답변 드리려면은 부모가 신경을 안 쓴다는 건 좀 무책임하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은 미디어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올바른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책임이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답변은 이제 좀 다른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네 번째,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순발력이 없으면 답이 없다? 이제 이런 주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순발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1번 문제에서는 이제 바로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1번 문제의 꼬리에 따라오는 문제가 바로 순발력입니다.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빨리 생각해야 되고 순간적으로 답을 생각해내지 못하면 문제를 잘 말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부분은 무엇이냐면 순발력이 없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맞추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주제는 매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물어보는 중심적인 부분은 비슷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건 순발력이 아니고요. 순발력은 준비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주제를 연습하고 미리 짜놓은 브레인스톰을 혹시 다 외우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좀 주입식 교육이라 영어 교육과 맞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이런 방법이 실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과 같이 질문을 브레인스톰하고 이렇게 브레인스톰한 코어를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생각해내는 것은 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라이팅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아이디어 생각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센텐스를 만들 것인가, 내 답변이 주제와 완벽하게 맞는가, 이런 등등 구체적이고 좀 더 사소하고 정말 이제 채점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학생들에게 1번보다는 이제 3번과 4번 이런 디테일하고 내용을 찾는 부분을 더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한 샘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거죠. Suppose that you go to an art museum. Do you prefer to go with others or alone? 그래서 이제 혼자 갈래, 같이 갈래? 미술관에 갈 때. 그럼 첫 번째, 같이 갈래를 골랐습니다. 같이 간다라고 하면은 아트워크에 대한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풍성한 관람이 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혼자 가는 거. 아트워크를 볼 때는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아트의 워크의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own 페이스에 맞춰 생각하고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고요. 네, 빠르게 넘어가서 다음 주제입니다. 어그리 디스어그리 문제에서 이제 문제만 보시면은 It is better to read newspaper every day. 매일매일 신문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To find out what is happening in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찾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럼 당연히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좋다, 안 좋다. 빨리 결정하시고 좋으면은 이제 왜 좋은지 신문의 장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문은 내가 직접 찾지 않아도 중요한 사건만 정리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세계의 흐름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라고 가시면 되겠고요. 안 좋다고 하시면은 신문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따로 정보를 찾아보거나 또는 그 나라에 가지 않으면은 다른 나라의 분위기와 상황이 실제로 어떤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저 찾아보니까 ETS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Some people enjoy taking risk and try new things.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험을 즐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Others are not adventurous. 그래서 adventurous 하니까 이제 모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they are cautious and prefer to avoid danger. 좀 더 위험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Which behavior do you think is better? 어떤 게 좋습니까? 저 같으면은 리스크, 새로운 걸 도전하기 좋습니다. 왜냐면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것은 삶을 지루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매일 안전하게 산다면은 삶이 의미 있고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 모티베이션, 동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조심성, 그래서 뭔가 두 번째, 조심스러운 사람을 고른다면은 모험을 좋아하는 것은 마치 도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좋지만은 실패할 때는 그만큼 내 삶에서 커스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이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네, 뒤쪽에 조금 이제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이렇게 스피킹 1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언제나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15분이란 시간 투자하시면요. 그 정도 지금 영상 짧게 만들려고 하는데 맨날 길어지고 있죠.
그걸 보시면은 이제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